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거나 변덕이 심한 날씨를 겪다 보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을 보내고 또 휴가를 다녀온 뒤라면 피부에도 피로가 쌓여서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서울피부과의 김준형 원장을 모시고 무더운 여름을 보낸 후에 생기기 쉬운 피부 트러블과 무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요즘 점점 이제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을 가지고 피부과를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전에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벌레에 쏘이거나 또한 이제 독성 있는 풀에 피부가 닿았을 경우에는 환부를 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피부 트러블과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다녀온 나 한가씨. 이제 바로 가야 할 때가 있다. 여름방학이 끝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한 자유여사. 이제 바로 가야 할 때가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지금, 강무좀 씨는 이제 바로 가야 할 때가 있다. 여름이 끝난 이들이 바로 가야 할 때가 어딘가요? 네, 지난 8월을 생각해보면 정말 더운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외선도 강한 여름이었는데요. 여름 날씨에 지쳤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 요즘에는 어떤 고민들로 병원을 내원하신 편인가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이번에는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무좀과 같은 감염성 피부 질환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또한 강했던 자외선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나 그로 인한 각종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내원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그런지 여드름 환자가 유달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동안 피지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넓어진 모공을 좀 고민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여름철과 가을철에 모공이 넓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피지샘과 땀샘이 활성화가 돼서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강했던 자외선이나 모공 안에 있던 자극 물질에 의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모공이 넓어지면 매끄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들떠 보이고, 그래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테고, 또한 넓어진 모공에 피지가 쌓이게 돼서 그게 이제 산화가 되면 거뭇거뭇하게 마치 점처럼 보이는 블랙헤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노폐물과 피지가 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모낭염이나 여드름과 같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참 모공 관리만 잘 돼도 피부가 좀 매끄러워 보이고 참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모공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넓어진 모공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화장품이나 약물만으로는 모공이 잘 줄어들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진 모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레이저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레이저 시술의 대표적인 것이 프랙셔널 레이저 치료와 마이크로 레이저 필링과 같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속 콜라겐 섬유를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넓어진 모공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결이 매끄러워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시술 이전에도
피지나 노폐물 등이 제거가 되지 않다면 효과가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피지와 노폐물로 인한 트러블 중에 여드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시기에 여드름도 많이 생길 때죠. 여드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씨가 더워지면 피지 분비랑 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 여드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쌓였던 피지랑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건조한 날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죠. 참 이 각질 제거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소에 여드름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드름이 생기면 대부분 손으로 짜거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약물, 뭐 그런 뭐 도포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여드름이 쉽게 악화가 되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 흉터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뭐 추천해드릴 만한 시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역동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동요법은 분비량 자체를 줄이고 여드름균을 선택적으로 파괴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부터 좁쌀 여드름까지 두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세균성 피부염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맘때 어떤 피부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름 휴가철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9월이 되면 벌초, 성묘 등을 통해서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며 또한 요즘 캠핑 붐이 불고 있어서 여가 시간을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그 벌레에 쏘이거나 독성 물질이 있는 풀에 피부가 닿아서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을 호소하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외에서 벌레에 물렸다던가 또 갑작스럽게 피부염이 생겼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증상이 생기면 깨끗한 물로 먼저 씻어내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냉찜질 등으로도 쉽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분이나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치료 응급처치에도 쉽게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야외 활동하기 전에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어서 아예 그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고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냥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을철에 야외 활동을 한다면 긴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무좀입니다. 이 무좀 왜 생기는 걸까요?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이 피부 사상균은 각질을 융해시켜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생활하는데 발뿐만이 아니라 그 손톱, 발톱에도 생길 수가 있고 손이나 사타구니와 같이 습한 부위에 잘 생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뭐 두피나 얼굴, 몸통, 수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좀이 잘 생기는 발 모양이다 이런 말이 좀 있던데요. 실제로 발 모양에 따라서 무좀이 잘 생기기도 안 생기기도 하는 건가요? 글쎄요, 무좀이 잘 생기는 발은 뭐 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상균 자체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땀이 많은 분이나 장시간 그 구두나 뭐 군인이나 뭐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 같이 군화나 구두를 오래 신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생길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무좀이지만 무좀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좀 종류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뭐 발이 가렵다고 그리고 발진이 생겼다고 무조건 무좀이 아니고요. 발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는 농포성 건선이나 함포진,
그다음에 접촉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에 많이 생길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발의 발진이 무조건 무좀이라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요. 물론 무좀과도 치료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발에 발진이 생겼으면 먼저 그 곰팡이 검사 등을 통해서 곰팡이 감염이 확실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 되고요. 무좀은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기보다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르게 있어요. 네네. 그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는 형태와 그다음에 잔잔한 물집들이 여러 개 생겨서 가려운 형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의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두 가지 정도가 혼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무좀은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치료를 한다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정도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입니다. 근데 이 무좀은 완치가 안 된다라는 편견과 또 약이 독하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무좀 조금 놔둬도 되는 건가요? 무좀은 치료를 해야죠. 무좀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 네. 질환이니까. 근데 되게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는 거를 이제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제 귀찮아 하시거나, 네. 그다음에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좀 창피해 하거나, 그다음에 피부과 약이 조금 뭐가 좋겠냐, 이제 독하다,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치료를 꺼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개는 자가에서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를 해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식초에 발을 담그거나 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주랑 식초랑 섞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면 부들부들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치료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무좀균이 죽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각질이 조금 매끄러워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오히려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화학적 화상이나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 등으로 네.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무좀 치료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바르는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약, 뭐 증상이 심하다면 먹는 약을 단기간, 뭐 1, 2주 정도만 복용을 하신다면 쉽게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겁내지 마시고 피부과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무좀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수건도 따로 써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럼요.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무좀 자체가 네. 그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좀 환자에서 떨어진 각질을 뭐 밟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옮기 때문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특히나 이제 발을 닦는 뭐 수건이나 네. 슬리퍼 등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치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위로도 뭐 전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꼭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어떤 질환이든 뭐 치료보다는 예방이 참 중요하겠죠. 무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무좀을 예방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씻고 잘 말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조금 이제 따뜻한 물로 비누를 사용해서 조금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수건이나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하의나 구두, 뭐 스타킹 착용 시간을 조금씩은 줄이는 게 좋고요. 면 양말을 신거나 네.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사용하는 게 무좀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개인 용품 등을 챙겨가는 게 좋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분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수건이나 슬리퍼, 뭐 세안도구 등을 조금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름철이 지나고 생기기 쉬운 피부 트러블과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피지 분비가 심해진다.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뾰루지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바가 이제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면 술자리, 술과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조금씩 나오게 돼서 뾰루지도 심해지고 피지 분비량도 조금 많아지는 건데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 이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은 짜지 않으면 점이 된다. 여드름을 짜지 않고 두면은 검정색으로 변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건 점인가요? 점은 아니죠.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그게 이제 피지가 약간 공기 중에 노출돼서 그게 약간 검게 보이는 그냥 블랙헤드, 피지, 산화된 피지 이 정도고요. 이거는 압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드름 안 짜면 점이 되니까 집에서 짤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안 짜도 점은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좀은 지저분한 사람에게 생긴다. 무좀이 있는 분들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일 텐데 무좀은 청결하지 않으면 생기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잘 씻지 않고 그런 분들이 무좀이 더 잘 걸리긴 해요. 그런데 잘 씻는 분이라도 무좀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에 땀이 많거나 군인, 구두를 많이 신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씻어도 이게 습한 환경 때문에 무좀이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인에게서 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좀이 걸리기가 쉽죠. 그렇다면 이 무좀은 유전은 아니겠죠? 무좀은 유전이 아니겠죠. 근데 무좀이 잘 걸릴 수 있는 이제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유전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 간단한 의학 상식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피부 결이랑 피부 탄력이랑 이런 부분들 색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통째적으로 그냥 피부는 관심을 가져주고 꾸준히 지켜보면 피부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피부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개는 피부가 좋은데 그게 피부 치료랑 피부 관리를 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울도 자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절로 피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부터 꾸준한 관심과 또 사랑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피부는 지금과 같은 시절에 여름이나 가을철에 각종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감염성 피부 질환이 많고 또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트러블도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거나 잘 안 되는 트러블, 각종 이제 가려움증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피부과로 와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피부과 김준형 원장님과 함께 피부 트러블과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세안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드름을 없애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 구하기 힘든 약과 고가의 레이저 시술 떠올리셨나요? 정답은 누구나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에 생긴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지까지 조절해줘서 피부 트러블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위까지 튼튼하게 해줘서 근본적인 피부 트러블을 막는 양배추. 오늘은 아삭아삭한 샐러드로 또 달짝지근한 쌈 야채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